네, 2021년 9월 14일 이정훈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대담한 추론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손준성 씨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줬던 거는 당시 검찰에서 대비로 여기던 그냥 찌라시였을 것이다. 이게 제 이정훈의 추론입니다. 이런 추론을 하게 된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있었던 수사정보 담당관실이 무엇인지를 알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는 원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다가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뭐 강등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처지였죠. 이 수사정보 담당관, 그 이전엔 수사정보정책관, 이게 어떤 자리냐?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안에 있는 국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청에 가면은 수사국 뭐 여러 가지 정보국이 있는데 경찰에 있는 정보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 정보국이 바로 수사정보 담당관실입니다. 이 조직은 1995년 3월에 그때는 대검의 중앙수사부가 있었죠. 아주 강력한 수사기관이었죠. 그 안에 한 과로서 범죄정보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생겨났습니다. 이때 줄여서 범정이라고 그랬죠. 범정 그러면 저도 금방 이해를 합니다. 수사정보 담당관 그러니까 또 헷갈렸는데, 이 범정이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이때가 언젠가요? 김영삼 정부 때 같으네요.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1999년에 범죄정보기획관실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중앙수사부에서 빼내서 별도 기구로 만든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2월에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을 합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사실은 줄이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 4월에 지금 문제의 고발 사주 사건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 8월에는 수사정보 담당관실로 축소가 됩니다. 수사정보 담당관실은 거의 부장검사급이고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차장검사 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수사부 부장은 검사장 자리였고요. 이 범정부터 시작되는 수사정보 담당관실은 직제상은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자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에게 직보를 합니다. 왜? 정보를 다루니까. 그래서 총장의 눈, 총장의 귀, 총장의 친위대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래 하는 일은 전국 검찰청에서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하다 보면 많은 범죄 정보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모으는 겁니다. 원래 시작은 그거였어요. 그 모아갖고, 이쪽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랑 이쪽에서 수사하는 거랑 같은 건이라면 서로 나눠주고,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에서 직접 수사관들, 검찰에도 가면 수사관이 있습니다. 경찰에도 수사관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국회나 행정각부, 기업들을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 즉 국정원의 IO 같은 역할을 시켰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반대했던 기억이 있고, 저도 반대했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은데 했죠. 원래 검찰이 정보를 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이 정보를 하게 되면 너무 강해집니다. 그럼 자기 정보를 갖고 바로 기소를 하게 되니까 왜곡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검찰은, 제가 문재인 정권에서 한 개혁 중에서 많은 걸 반대하지만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를 검찰이 해라라고 분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크게 찬성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검찰에서 정보까지 하게 되면, 정보하게 되면 수사하게 되고, 수사는 자기네 한 거는 무조건 밀어붙이게 되니까 왜곡이 일어납니다. 국민의 인권 탄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반발이 많았죠. 이 정보를 하게 되니까 정치 사찰을 한다, 또는 위에서 내려온 하명 사건을 수사한다, 표적 수사를 한다, 그런 비판이 오래전부터 많았습니다. 이러한 범죄 정보를 거쳐간 사람 중에는 우병우 씨도 있었고, 윤석열 씨도 범죄정보 이 담당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범정에 있는 수사관들이 정책의 인사를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건 늘 하죠. 근데 워낙 전국에서 우리나라 정보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원이 있는 데는 역시 경찰입니다. 경찰은 각 경찰서마다 정보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청에 경찰 정보, 서울청은 정보부인데 지방청은 뭔가 국이 있으려나? 네. 그다음에 본청에 정보국이 있고, 네. 또 분실도 많기 때문에, 또 국정원의 정보 파트, 지금은 국내 정보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거 굉장히 컸었죠. 그러니까 경찰 정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정원 정보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업체들도 딱 직원들 중에 일부를 정보 활동하도록 대관 관계, 대언론 관계를 하면서 정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정보의 세계를 알면 좋은데 검찰 이 범정수사관하고 경찰의 IO들하고 국정원의 IO들하고 기업체에서 정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값은 기업체에 하는 사람들이 내고 거기서 정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체 유리하게 쫙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찌라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된 것들이 어떻게 흘러서 증권시장에 가서 찌라시가 되고 여러 가지 찌라시가 나옵니다. 정보지들이 나오는 거죠. 세중에 돋우는 정보지에 이들이 개입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문제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범정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문재인 정권 초기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씨죠. 2017년에 이 박상기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민주당 관련 비리 첩보를 보고하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이 범정을 손대자 이런 주장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문무일 씨가 검찰총장이 되는데 그는 검찰총장 취임 1호 지시로 범정 수사관들을 줄여라, 인선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라 라는 범정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네, 근데 일자 줄였죠.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이 범정 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40명이던 수사관을 15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20년 2월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었었죠. 이게 드러났었죠. 그래서 그때 추미애 씨의 법무부는 바로 이걸 근거로 윤 총장을 징계해야 된다고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었죠. 이 징계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소송이 들어갔었는데 윤석열 씨는 그때 이제 승리를 했죠. 하지만 그때 징계 집행조치 결정을 내린 법원도 이 문건에 대해서는 악용 소지가 있으니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발 사주 사건 세칭 그게 발생한 거죠. 이때의 검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바로 손준성 씨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이 수사정보정책관을 정책관 밑에 수사정보 1, 2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수사정보 1, 2 담당관도 없애서 하나로 만듭니다. 수사정보 담당관. 차장검사급을 부장검사로 자리를 줄여버린 거죠. 이때도 손준성 씨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검의 정보기구를 확 줄였습니다. 이때 대부분 반발했었죠. 윤석열도 반발했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정보 담당관은 이 대검의 정보수사관들을 이끄는 자리니까 그 사람한테는 세상에 찌라시란 찌라시는 다 들어옵니다. 아마 그런 찌라시 중에 하나를 손준성 씨가 연수원 동기인 김웅 씨에게 전달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면 티가 나니까 텔레그램으로 보냅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좋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때 사용했던 핸드폰을 지금 다 없앴죠. 그 대화방도 폭파했답니다. 없앴답니다. 이 정도 하는 거는 정보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다. 이건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데 좋은 해프닝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는 이걸 받은 김웅이라는 사람이 조성은 씨한테 보낸 게 아주 큰 실수입니다. 김웅도 검사 출신 아니에요. 정보가 뭔지 아는데. 조성은 씨도 이거 받았을 땐 별거 아니지 하고 관심이 없다가 본인이 이제 반윤석열로 돌아섰다. 제가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반윤석열 성향이 강해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뒤늦게 가진 거죠. 그래서 원래 7월인가요? 뉴스버스 기자를 만나서 보여줬는데 그 기자가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제 추론이긴 하지만 손준성 씨가 찌라시를 김웅 의원에게 김웅 후보자도 줬다면 그 이유는 그때의 검찰은 이 손준성 씨가 윤석열 계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윤석열은 자기 쪽 사람 아니라고 하지만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가 검찰개혁 책 그전에 몇 번 보여줬죠. 최강욱 등이 쓴
최강욱입니다. 그래서 손준성 씨는 야당에서 최강욱을 고발할 때 참고하라고 이런 찌라시도 있다가 주었을 수도 있다. 재미삼아 주었을 수도 있고 참고로 줬을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추론입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무엇이냐? 추론이긴 하지만 정보의 실패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입수한 정보를 외부에 주면 안 됩니다. 주면 반드시 사단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본의 아니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김웅 씨가 조성원 씨한테 준 게 이게 본의 아닌 악용이 된 거죠. 이런 점에서 손준성 씨가 보낸 게 맞다면 이건 대단한 실수입니다. 정보를 실수입니다. 기소를 하는 기관에서 정보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검찰은 정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소에 주력하고 검찰이 정보를 하면 검찰공화국이 돼서 대한민국 말아먹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범정에서 시작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세상에 모은 찌라시라는 찌라시를 다 모아갖고 있다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최강욱 씨가 싫으니까 자기 동기인 김웅 후보자한테 보냈을 수 있고 그걸 이 양반이 조성원 씨한테 줬는데 조성원 씨가 나중에 갖고 있다가 뉴스버스 기자한테 주면서 터져나온 것이다. 해프닝이다. 저희 추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손준성, 김웅 관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요. 증거가 없으니까. 손준성 씨는 윤석열과 관계없이 했을 가능성이 크죠.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 추론 어떠신지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이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